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법인 명의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입한 아파트는 전국 총 5,171건으로 집계돼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최근 14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2일 LH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고객의 안전을 위해 현장 설명회 대신 온라인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LH는 이날 올해 분양할 전국의 공동주택 용지 등 토지 2,032필지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23,808가구, 단지 내 상가 208호에 대한 분양 계획과 투자 포인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장기 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거창군 숙박시설에 대한 설계에 착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거창 모텔은 앞으로 한국주택 63가구 규모로 신축돼 신혼부부, 청년 등에 공급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이 함께하도록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 등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내가 가진 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죠. 그런데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에 쓰거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도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4.15 총선, 여당 압승이 의미하는 그 바가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4.15 총선 이 표심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일단 그 총선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정치권 쪽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여당의 이제 압승이라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총선 결과가 이렇게 부동산 표심만 가지고 사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총선에도 많은 또 이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표심도 좀 이번 선거 결과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표심이 어떻게 선거에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포인트로 우리가 짚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 선거가 끝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4.15 총선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부동산 표심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정책의 명분이라는 게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총선 이제 바로 직전에 220 부동산 대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수용성 쪽이었죠. 20 부동산 대책이라는 그 대책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이 규제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번에 뭐 이제 그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도권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또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압승으로 이제 나왔고 그렇죠. 지금 뭐 세종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거의 뭐 그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까지 다 이렇게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부 여당 쪽에 거의 압승으로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9번의 부동산 규제 그렇죠. 지금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많은 분들이 반사이익 자, 규제라는 걸 우리가 조금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자, 일단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얘기해 왔던 것,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해왔던 거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 특히나 12.16 대책에서 그것이 아예 그냥 정말 핀셋도 아주 초핀셋이었죠. 15억 이상 뭐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15억 이상 고가 주택 쪽에 엄청난 이제 규제들을 쏟아부었죠. 뭐 그 전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9억 이상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고가 주택들이 이제 많은 곳들이 규제가 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강남 3구가 15억 이상이 대부분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3구 쪽에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맞습니다. 바로 강 너머에 있는 강 북에 있는 마용성, 그렇죠. 마포라든지 용상이라든지 성동 이런 쪽들이 쭉쭉 올라가면서 마용성도 거의 15억을 넘어서거나 15억 가까이 가는 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 쪽도 이번에 그 사정권 안에 이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었죠. 12.16 대책에서. 자, 그러니까 마용성 쪽까지 규제를 또 받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노도강, 그렇죠. 뭐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그러니까 6억 이하라든지 9억 이하 쪽에 포지션이 많은 그런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또 받았다라는 거죠. 자, 또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구로 이쪽들이 또 많은 이제 수혜들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전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것의 비규제 지역들이 또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풍선 효과다 그러면 수용성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떠오르죠.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 쪽인데 자, 이쪽도 220 부동산 대책으로 또 이제 묶다 보니까 또 우리가 뭐 김부검이다. 요즘 뭐 말도 참 잘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뭐 김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또 검단 쪽 사실상 또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인천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 이제 그쪽 또 연수구 쪽 뭐 이런 쪽도 많이 송도 쪽이죠. 또 많이 올랐죠. 지금 뭐 아래쪽에는 또 뭐 오동평이다 이렇게 해서 뭐 오산이라든지 동탄 뭐 평택 이런 곳까지 풍선 효과가 들썩들썩 했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19번의 규제책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이 규제냐 안 규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곳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엄청난 규제로 느껴지기보다는 실리, 그러니까 내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부동산 어떤 그 반대 표심, 정부 여당에 대한 반대 표심으로 표출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그렇죠.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 이제 많은 규제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신규 택지 분양하는 거 있어서 어느 이상은 분양가를 못 받게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를 뭐 굳이나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그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34억까지 갔는데 그렇죠. 이것이 지금 분양가가 16억, 17억에 84제곱미터가 결정이 되면 실제로 이것이 당첨되면 15억, 16억에 엄청난 정말 로또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규제라고는 하지만 반대쪽에서
실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규제가 아니라 반사 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을 규제로만 받아들이진 않았다. 결국은 반사 이익과 풍선 효과라는 이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부동산 표심이 좀 표출됐다. 그런 거에 따라서 서울 쪽, 그렇죠. 뭐 수도권 쪽이라든지 뭐 세종, 대전도 거의 많이 여당 쪽이었잖아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뭐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대광해서 지금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 나타났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뭐 특정 지역에서 뭐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이제 일산 쪽이 되겠는데 고양정 지역이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쪽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표심이 좀 많이 좀 이제 야당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출마했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공약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결론은 어쨌든 정부 여당 쪽에서 이기는 쪽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결국 3기 신도시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일산 쪽의 집값을 낮출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됐고 앞으로 이것들이 같은 시너지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3기 신도시의 어떤 옆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죠.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자, 이번에 총선은 우리가 정말 GTX 총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 인천 쪽이라든지 수도권 쪽에 많은 후보자들은 정말 뭐 우리 동네 다 뭐 GTX 유치하겠다 또는 뭐 서울에 지하철 뭐 연장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지하철역만 한 101개 정도를 만들겠다. 네, 엄청난 그런 공약들이 이제 쏟아져서 물론 뭐 그것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 뭐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일산 쪽만 얘기를 한다라면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3기 신도시에 대한 약간 위협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또 기대감도 있고 또 GTX 그렇죠. A 노선이 지금 2023년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개통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런 대규모 이제 지하철 호재들 결국 3기 신도시라는 호재 또 하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이런 대규모 호재들이 결국 순항했으면 좋겠다. 그냥 원한 대로 해서 이것들이 쭉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부 여당 쪽의 지지들이 또 표심으로 일부는 나왔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금리 인하라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팬데믹,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그렇죠. 금리 인하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0.75%라는 그렇죠. 자, 금리를 인하를 했죠. 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정기 예금 금리가 지금 뭐 0.8%, 9% 이렇게 0%대로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대는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경기가 어려워지고 뭐 하고 하면 결국은 내가 이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금매라든지 투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연착륙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금리 인하라는 것이 집값을 조금 더 연착륙시켜서 조정의 폭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란 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자,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정말 그렇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일종 우리가 뭐 한국판 양적 완화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 된대요. 자, 결국 이제 무제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또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이 유동성 장세가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고 부동산 쪽으로 많은 이런 유동성들이 공급돼서 들어온다라면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죠. 결국 금리 인하라든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값이 연착륙될 수 있는 기대감들, 이것도 이번에 정부 여당 압승 쪽에 표심으로 좀 나타났다. 이 정도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자, 지금 또 그렇다면 진행 대기 중인 20대 지금 정책들이 어떻게 지금 될까요? 자, 종부세 개정안 지연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12.16 대책 지금 강화안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야당 쪽은 좀 완화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이 지금 20대에서 결정이 안 나면은 6월 1일 지금 종부세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렇게 그 강화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죠.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가 지금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가 지금 여당 안으로 지금 올라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좀 앞으로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또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총선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요것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이 압승되면서 가장 고민에 빠진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결국 이런 얘기죠. 규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주택자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심리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죠. 어쩌면 완화해 줄지도 몰라라는 게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은 자, 5월 중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증여로 결정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또 반대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골든타임은 지났다. 자, 결국은 뭐 우리가 5월 말 이전에 완전히 뭐 그 등기를 완료해야지 종부세는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도 6월 말까지는 해야 되다 보니까 4월 말 이전에 정리가 안 됐고 지금 또 매수 쪽에서 이걸 받아주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관망세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급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또 버티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5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자, 우리가 5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은 자, 매물 던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요 부분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심리가 그렇다면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까? 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규제 결국은 강화될지 안 될지 더더구나 더 중요한 그런 경기 부양책이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LH 쪽에서도 지금 뭐 경기 부양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약 한 40조 정도의 또 대통령이 경기 부양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어떤 강도로 되느냐 그것이 또 건설적으로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4.15 총선 표심의 결과는요.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다주택자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팔기보다는 버티기 쪽으로 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놔주셨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대표님과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워드리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무료로 세미나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서 딱 한 지역, 오를 만한 지역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대문구 대연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1억 7,200만 원에서 1억 7,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오늘 서대문구 쪽으로 가볼까요? 대표님과 대연동은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이대역 근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입지하고요. 호재 특징 한 번에 같이 짚어주시죠. 자, 뭐 서대문구 대연동 그러면 어디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냥 신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뭐 정말 젊은 분들은 신촌이 좋아, 신촌이 좋아. 네, 정말 엄청나게 뭐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제 신촌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신촌은 정말 젊은이들의 이제 문화가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적으로 좀 보면은요. 자, 2호선, 자,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죠. 그렇죠. 뭐 순환선이어서 정말 서울 시내에서 어느 곳 하나 안 가는 곳이 없는, 그렇죠. 정말 사통팔달. 자, 이대역입니다. 이대역이라는 건 이화여대죠. 그렇죠. 이화여대, 이대역 쪽에서 이화여대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뭐 거의 한 3분 정도라고 해놨는데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자, 3분 정도인데 이화여대 정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오피스텔에서 이화여대 정문이 바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여대 정문 앞이다. 이대역에서 3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역이 바로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되겠는데요. 이 신촌역에서도 도보 4분.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신촌이 2030 서울 플랜, 그러니까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서요. 서대문구에,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 이제 12개의 지역 중심이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촌이 되겠습니다. 신촌 지역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촌 지역 중심은 왜 선정이 됐냐면 바로 젊은이들의 창조 문화 산업의 거점이 만들겠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일단 이쪽 지역들이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서울역까지 불과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한 정거장 타면 서울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역 이슈까지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일단 서울역에는 GTX A노선, B노선이 확정되어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도 뭐 KTX다 뭐 엄청난 지하철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신안산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제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라시아 철도가 되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런던, 파리, 네, 유럽까지 쭉쭉쭉 가는 바로 그것이 서울역이 되는 그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가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이라고 해서 서울역 지금 바로 그 위쪽에,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1조 7천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북판 코엑스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코엑스 같은 그런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당연히 어떤 종로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업무 지구를 이제 배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난달에 서울시하고 한화 컨소시엄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도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이대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화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역에서 이화여대 정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바로 이 신촌거리, 그러니까 이대 신촌거리 상업지역 내에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뭐 번화한 주거지를 요즘 젊은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자, 이쪽에 뭐 대학들 살펴보면은 연세대, 이대, 홍대, 또 뭐 서강대, 그렇죠. 이쪽에 지금 그 숙명여대도 있죠. 추계대, 뭐 경기대. 야, 정말 신촌은 정말 그 유명 서울의 사립대학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그래서 여기가 정말 한국의 보스턴 같은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쪽에 지금 학생하고 교직원 수요만 하더라도 거의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촌역에서 서울역까지는
불과 한 정거장입니다. 그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데다가 2호선 따라서 지금 시청역 가면 또 두 정거장이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청이나 이쪽 종로 쪽에 있는 이 업무지구 쪽에서도 신촌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직장을 종로 쪽으로 가더라도 주거는 신촌에서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촌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요. 지금 아현 뉴타운하고 북아현 뉴타운이 생기면서 이쪽에 옛날에 다가구 주택들이 있었던 게 완전히 싹 없어지고 완전히 지금 고급 주거단지로 뭐 24평형이 13억, 14억, 거의 15억 가까이 되죠. 33평형이 지금 17억, 18억까지 가는 게 이 동네예요. 지금 신촌에 더더구나 지금 신촌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뭐 신촌숲, 아이파크, 신촌숲, 레미안 뭐 이름만 붙였다 그러면 뭐 신촌 그랑자이 그만큼 신촌이라는 것이 어떤 고급 주거단지의 브랜드 네이밍도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신촌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번화한 곳, 이렇게 딱 생각나는 곳이 신촌인 것 같은데 서대문구의 유일한 지역 중심이고요. 코엑스와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잘 설계가 될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신촌 그러면 한국의 보스턴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주거 브랜드로 이미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 연대, 서강대 10만 명의 대학생 및 교직원 수요에다가 신촌 그 거리에 있는 수많은 그렇죠. 거기도 젊은 직장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 상업지역이면서 풀옵션인데 어느 정도냐면 스튜디오 타입으로 돼 있어서 여기도 뭐 주방, 거실 다 있죠. 조그마한 그런 땅콩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이 안에 뭐 침대,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말할 것 같고요. 침대라든지 전기 밥솥까지 있는 정말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스튜디오 타입의 그런 땅콩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대역 근처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풀 옵션으로 이렇게 잘 갖춰진 오피스텔은요. 이렇게 역세권에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자, 금액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이쪽이 금액대가 되는 게 약 한 1억 7,200에서 1억 7,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세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1억 6,500에서 1억 7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신촌 상업지역 한복판 풀옵션 800에서 900만 원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했고 월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조그만한 땅콩 오피스텔이 월세가 한 달에 7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높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투자 금액 아주 유리하고요. 월세도 생각해 보시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서대문구 대연동 지역의 오피스텔 소개해 드렸고요. 자,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증이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유재성 대표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꽉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토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42.1로 전월 대비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서울과 울산은 60선,
부산과 대구는 40선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돈 되는 투자 정보 주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이세요.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지역요. 기대감을 좀 품은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두 지역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의 축이었던 두 군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강남 지역, 부동산 투자하면 손꼽히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의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릴 거고, 또 3도시의 축인 한 곳이었던 영등포 여의도에서 영등포 지역의 영등포 로타리 인근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지역 모두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강남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과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설릉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저희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설릉역 근처고요. 1, 2인 가구가 정말 풍부한 지역인 강남구 역삼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투룸으로 가져주셨는데 일단 정확한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강남에서도 역삼동이 되겠는데요. 성능역 4분 거리 내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네, 전 국민이 알고 있으면서 손꼽히는 지역, 부동산 투자에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 되겠는데요. 얼마 전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 발표안이 있었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보시면 서울시가 13년 만에 최대치로 가장 높게 올랐는데요. 그중 서울시 안에서도 바로 강남구가 상승률 1위를 25%, 무려 25%나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높게 오른 이유는 강남발 대형 호재들이 있겠고 또 강남이라는 지역의 공급의 희소성과 또 수많은 수요층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 2인 가구 수는 많아지고 있고 따라서 세대수는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기 있는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당연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언제나 부동산 투자의 1순위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드리는 곳은 강남구 역삼동의 성능역 도보 4분 거리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 성능역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업무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분당선은 강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역 인근에 6호선을 제외하고 모든 지하철 노선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게 환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하기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바로 오른쪽에는 삼성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삼성역에는 광역철도망인 GTX가 들어오는 호재가 있고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이 효과는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에도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삼동에는 역시 대형 업무지구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국내 최대 업무지구라 할 수 있는 강남 업무지구부터 테헤란로의 삼성역 업무단지까지 테헤란로를 이어서 많은 업무단지들이 위치해 있는데 특히 테헤란로에는 GS그룹과 한국은행,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해 있는 지역이라 많은 직장인들이 주거를 선호하고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란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강남이라는 곳은
대형 개발 호재들을 잇고 또 인구의 집중화, 그 교통의 편리,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매우 좋은 학군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입시적인 장점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도 정말 많고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하고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강남 지역 좋은 건 다 아실 텐데요. 이 지역을 좋다 하시는 이유가 또 개발 호재에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교통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호재라던가 좀 큼직한 호재 위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강남이라는 지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현재 교통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삼동 오른쪽에 삼성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삼성역에는 GTX A 노선과 C노선인 광역철도망이 들어섭니다.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는 경기권 주요 지역으로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위례 신산선도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강남 쪽에서 송파구 아래쪽으로 이동하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근데 위례 신사선이 들어온다면 가락시장역과 위례신도시 등 동남권 쪽으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이 점이 매우 큰 호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강남역에는 신분단선 연장 사업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장을 2022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단계로는 용산역까지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용산과 강남에 연결이 된다면 강남권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해난로의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태해난로에는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서 기존 건물들을 연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증축을 하여 리모델링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 지역의 업무 시설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핵심적인 호재인데 바로 마일스 산업단지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동의 코엑스부터 잠시 종합운동장 일대를 마일스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GBC 센터, 잠실 운동장의 마스터 플랜과 영동대로 복합환센터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 하나인 현대차 GBC 센터, 바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곳은 완공된다면 최대 105층으로 총 높이 569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겠는데요.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무려 265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며 현대차 기업과 국제 업무시설, 그리고 전시, 컨벤션 등 다양한 업무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약 122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용 창출로 인하여 주택 수요도 발생할 것이고 그 주택 수요의 지역이 바로 역삼동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 규모로 잠실 운동장에 30배나 되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광역철도망인 GTX와 위례신사선,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들이 들어와서 하루 이용객이 약 60만 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환승센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코엑스와 현대차 GBC를 연계하여 상업, 여행, 문화, 예술공간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강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형성이 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호재들로, 강남의 많은 호재들로 인하여 더욱더 개발이 되는 강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또 편리해지는 교통망으로 인하여 주거 수요는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따른 충분한 집가 상승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게다가 마용성 중에 용산까지 강남으로 연결이 되면 정말 교통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남 투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희 만나보는 역삼동 쪽 투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강남구 역삼동 성능역 도보 4분 거리 내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5억 3천만 원부터 5억 4,8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월세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대출 이용 가능액은 2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여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 보증금액은 3천에서 5천으로 잡았을 시 월수입 130에서 150만 원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남의 핵심 지역 역삼동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간에요. 1호선과 5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신길역 근처에서 이번에 투룸 구조의 공동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3억 7,6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공동주택 건물 안에 위치한 투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도 강남 못지않게 정말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는 영등포구예요. 저희 만나보는 지역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신길역 도보 1분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정말 좋은 입지의 공동주택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손꼽는다면 바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 유입도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세대 인구 비율을 보면 1, 2인 가구가 약 80%에 육박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1, 2인 가구 수요층이 증가함으로 풍부한 직장인의 거주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공실 걱정 없이 매우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소개해드린 곳은 신길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요. 신길역은 1호선과 5호선이 다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5호선을 이용하여 여의도, 광화문, 공덕으로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종로나 신도림, 가산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서 아직도 다른 지역보다도 임대가가 저렴하고 또 주요 업무 단지들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 시 인근 업무 단지들로 이동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나 차량 이용 시 매우 빠른 진입이 가능하겠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한 DMC, 용산 업무지구, 서쪽으로는 마거산업단지까지도 20-30분대로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업무 단지들로의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앞으로 이곳 영등포는 핵심 주거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의도 공원과 한강공원이 있어서 녹지 환경과 여가 생활을 하기에 매우 정말 좋은 곳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등포는 업무, 교통, 녹지, 생활 편의시설 모든 면에서 1, 2인 가구의 완벽한 입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실제 거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주변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가장 변화가 큰 그런 지역으로 기대하시는 게 영등포구 지역이라고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뭐 넓고 오래된 곳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만큼 좀 변화가 극대화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발전이 될까요? 네, 서울에서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서울 인구상공 플랜의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되겠는데
따라서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노후화된 도시였던 영등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신도시로 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의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영등포 신길은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 지역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던 아쿠어타워 스퀘어가 처음에는 미분양이 났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옆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영등포의 13구역에는 대우 두산으로 총 33개층 15개 동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26구역은 구역이 해제된 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꼭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해제되고 도시 재생 사업인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물이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 밖에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는 모습을 영등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또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영등포는 현재 가치뿐 달아 미래의 가치까지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등포에서 여의도를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은 정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일폭길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적인 정체 구간이었던 서부간선도로는 지하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제일폭길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했고 앞으로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은 차량 도로를 지화하고 지상에는 공연을 꾸며 복잡한 정체 구간을 일부 해소하면서 녹지 공간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안산선 착공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들어간데요.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겠고 추후 2단계가 연장되면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 더욱더 많은 업무 지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만한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GTX 비노선의 광역 교통망이 영등포를 지나 바로 여의도, 옆에 여의도에 들어설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2022년에 착공 예정으로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 마서까지 연장하여 경춘선을 이용까지 할 수 있는 교통망이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 철거 계획이 있는데요.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은 마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과 영등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 두 방향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기내에는 영등포 로터리가 있는데 영등포 로터리는 교통 체증과 도시 미관이 저해돼서 지역 단절화가 됐었는데 따라서 로터리를 철거하면 서울광장의 2배 이상의 문화 공간이 만들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영등포의 많은 호재들을 보신다면 영등포는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 얼마나 손꼽히는 지역이 되신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영등포구의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자, 초반에 안정적인 투자를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소중한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 금액 얼마나 되는지 가격 정보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신길역 바로 1, 2분 거리에 위치한 투룸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의 시세는 3억 7,600만 원부터 4억 3,8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활용 시 전세 금액은 3억 3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체적인 발전과 변화로 서울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에서 공동주택 투룸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제공해주신 류지만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